수가 많은 사주. 총 세 가지로 나뉘어서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겨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춥다는 뜻이에요. 춥다는 뜻. 두 번째로 천간에 임수가 많은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추운 게 아니라 추운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운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해자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춥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로 개수가 많으면, 이거는 이제 습기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해자축월에 태어난 수왕이다, 이거는 이제 진짜 춥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진짜 춥다. 그러니까 특징이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추우니까 내가 몸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정신으로 하는 거, 이제 지식으로 하는 거를 하는 게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안 적었구나. 3개 이상, 천간 포함 3개 이상일 때 이거는 이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거는 추우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신을 써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하는 거, 뭐 지식으로 하는 거, 이러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잘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하면 좋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게 뭐 정신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지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정신으로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뭐 수가 왕이에요. 근데 막 무토가 있어요. 막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해자축월생이고 뭐 천간에 무토가 있고 이래요. 그럼 정신으로 하는 직업 분야를 해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잔소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신으로 이제 뭐 이제 바른 말을 하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있잖아요. 나쁘게 가면은 멀쩡한 사람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 본인이 몸을 쓰는 게 아니죠. 시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추운 계절에 만약에 병화가 있다 이러면은 잔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뭘 더 안 하냐, 왜 너는 발전을 더 안 하냐, 뭐 이런 잔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울에 태어난 이제 수왕, 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체적인 행위나 이런 노동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들, 지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게 이제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뉘어서 무토가 있으면은 정신적인 것들, 병화가 있으면 지식적인 것들. 내 옆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 옆에 잔소리꾼이란 뜻이에요. 이게 내가 이런 사주를 가졌다, 내가 잔소리꾼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임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추운 계절에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추운 게 아니라 이제 추운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뭐 이거는 이제 진짜 가난하게 태어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임수라고 하는 거는 가난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하다, 뭔가를 이루어도 그게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뭐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요,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진 뭐 이상적인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상적인 곳에 가가지고 나를 알리고 싶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멀리 해외까지 뭔가를 진출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임수가 없는 사람이 옆에서 그 임수가 많은 사람을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살짝 망상증 환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상이 너무 지나치면 이게 망상증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상대적 탈감과 비교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신적인 비교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누구는 어떻게 됐다더라라고 하는 이렇게 소외감이 느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겨울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임수가 많다 이러면은 내가 돈을 벌러 이게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가 가진 그 이상적인 세계에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게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런 내가 여건이 못 되는 게 보통 대다수잖아요. 내가 뭐 저기 이상적인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에 가고 싶다, 이상적인 그 환경으로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한다, 이게 보통은 여건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으로 가는 겁니다. 새벽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바뀌잖아요.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상상력으로 대처를 하는 것, 이런 게 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임수가 이제 많으면은 또 이제 이게 더 이제 확장적으로 가면은 뭔가 멀리까지 나를 이제 알고 싶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상적인 곳에 간다던가 비교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로 뭔가를 가진다던가, 그러니까 뭐 부를 가진다던가 돈을 가진다던가 뭔가를 이룬다던가 나를 알린다던가 뭐 이런 게 되려면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무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밖에서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필요해서 가는 거고, 기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해 가지고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외부에서 나를 필요해서 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못 버텨서 내가 이렇게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벗어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토랑은 좀 반대죠. 무토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탈출하고자 해가지고 밖으로 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많은 사주다 하면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던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던가, 더 필요한 것들,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쟁취를 하러 가는 거, 내가 뭔가 이제 선진화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더 보다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욕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개척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되려면은 무토나 기토가 필요한 건데, 무토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나간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기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해서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있는 사람은 근데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내가 무작정 그냥 일단 개척을 하러 나간 거거든요. 이 밖에서 나를 이제 필요로 해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간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골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났다가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상경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부딪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기토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적응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임수가 많다, 이거는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발전을 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나쁜 의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쁘게 작용했을 때는 뭐 너무 이상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옆 사람이 볼 때는 좀 너무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고, 좋게 이야기하면은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외부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더 개척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임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를 별거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가 있을 때거든요. 개수가 많을 때 이거는 뭐냐면요, 개수가 많을 때는 이거는 습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붙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개수가 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좀 친하게 지내고 뭐 대인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 같은 거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걸 뭐 나쁘게 본다 이러면은 이거를 집착이라고 이야기하죠.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게 이야기하면은 관계가 돈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집착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여름생의 개수가 많을 때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름에 개수가 많다 이러면 이렇게 습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포화 습도량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게 불쾌지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처의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보는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낳았다, 자녀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내가 보는 앞에서만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불안증이나 염려증이나 걱정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거 보면 이게 습도가 그 안에서 이렇게 못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안에서 이렇게 맴도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가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해결법을 알아야죠. 해결법이라고 하는 거는 통풍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통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걸 이제 금생수라고 이야기해요. 금생수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줘야 돼요. 만약에 경금으로 이제 이렇게 딱 불어가지고 해주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습도를 잘 통풍시켜주고 이러면은 관계마다 이제 내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줄 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 관계를 오히려 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인기도 많고 이런 걸 진짜 이제 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습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금생수까지 해줘서 이 바람이 불어서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습도를 잘 이렇게 통풍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습한 사주를 인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과습하다, 다습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조울증이라던가 우울증 증세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과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습한 사주가 인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한 사주라고 하는 거는 금생수까지 돼가지고 통풍을 잘 시켜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통풍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요, 그거는 이제 인기적인 작용보다는 좀 우울증 작용이라던가 좀 조울증 작용이라던가 좀 그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항상 이렇게 습할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경금으로 해주면은 관계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금 말고 신금은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신금도 되기는 합니다. 그 금생수가 되기는 해요. 좀 경금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으면 이건 소통을 잘한다는 뜻인 거고요. 신금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거시기 그냥 단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증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즈음이 되면은 다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란 뜻이에요. 이거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다 그냥 끊어버리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러한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이게 집착이 처음에 안 나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집착이 나오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그 관계를 그냥 극단적으로 좀 이제 끊어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유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둔다라는 뜻이에요. 지지유금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지장간은 좀 힘들어요. 천간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지신금도 좀 힘들죠. 그 금생수하는 용도가 아니어가지고 다. 여기에서는 해결법은 경금 신금은 금생수로 이렇게 통풍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천간에 있어야 줘야죠. 아니면 지지의 시간에 따라서 뭔가 해결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적어도 사유축이 있어야죠. 사유축을 해야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이제 배워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들. 근데 그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지장간에서 뭐 사유축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금생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환경에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배운다는 뜻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뭐 나한테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아무튼 뭐 별거 없죠. 수가 많은 사주. 간단하게 보면 이게 다긴 해요. 그래서 이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